안녕하세요. 필름앤 페스티벌의 황동규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한 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을 주는 것도 한 정리의 방법인 것 같아요. 가요나 예능, 드라마 같은 여러 프로그램이나 장르의 시상식이 많이 열리고 있죠. 영화상도 요즘 열리고 있습니다. 시상식이 열리고 있는 걸 보면서 갑자기 막 드는 생각이, 올해 왜 드라마였던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한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미국에서 받기도 했죠. 근데 기생충은 또 영화상도 받았지만 칸 영화제 같은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같은 상이지만 영화제, 그 다음에 영화상 시상식에서 받는 상이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제와 영화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말 그대로 차이점은 이름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영화제는 영화를 함께 보는 행동, 즉 제의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 관람의 행위, 그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함께 모인 관객들 사이에서 형성된 어떤 이야기나 여론을 가지고 작품에 특별하게 상을 주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영화상은 그 자체로 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상식 자체의 그런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제는 창작자와 관객이 만나는 교류와 그리고 그 어떤 교감의 장,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영화상은 영화를 만든 사람들에게 주는 상으로서의 격려, 칭찬, 이런 의미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제와 영화상을 먼저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화제도 다시 또 구분을 해본다면 경쟁 영화제가 있고 비경쟁 영화제가 있고, 경쟁 영화제도 부분 경쟁 영화제가 있고 또 완전 경쟁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경쟁 영화제도 계속 가고요. 또 어떤 권역별로 나눠본다면 국제영화제가 있고 국내영화제가 있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기관들에서도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영화 제작자 연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를 들면 장편 극영화 경쟁, 장편 극영화 비경쟁, 장편 극영화 특수 장르 경쟁,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 경쟁,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 ECFF라고 해서 유럽 영화제 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예를 들면 장편 영화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이런 식으로 그 주제별로도 영화제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영화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듯이 만드는 방법은 어떤 영화제 자체의 목적에 따라서 조직을 결성하고, 그 조직에 걸맞는 재원을 조달을 하고, 그 재원에 조달된 재원을 가지고 축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행사 자체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죠. 그래서 보통 3일에서 열흘 정도의 영화를 상영하고 함께 보는 행위, 이게 영화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에 부수물로 상을 주거나 혹은 비경쟁을 선택을 하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영화상은 영화제랑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구분을 해보자면 상을 주는 주체로 먼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단체에서 주는 영화상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국 영화 아카데미라고 하는, 미국 사실 영화 과학 아카데미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영화인 협회에 준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에미상처럼 미국 텔레비전 과학협회, 이런 곳들, 이런 단체들, 아니면 전미 영화 비평가 협회, 한국 같은 경우도 영화 평론가 협회 같은 게 있고, 혹은 대종상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인 협회, 이런 곳에서 이제 단체에서 시상을 하는, 즉 단체에서 격려하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약간 한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언론사에서 상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룡상이라든가 백상 같은 경우가 언론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언론사 본연의 목적에 맞춰서 약간의 홍보, 마케팅, 이런 기능이 많이 부과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레드카펫 밟고 굉장히 화려하고 어떤 성대한 그런 이벤트로서의 시상식이 열리는 거는 그런 언론사가 주관하는 이제 행사들인 경우가 많고요. 또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영화상도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로 대상을 확장한 그런 상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상이나 골든글로브상이나 우리 한국에서도 대종상이나 청룡상은 영화상이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에미상이나 아니면 그 한국에서도 백상예술상 같은 경우는 TV 드라마와 영화로 대상을 한꺼번에 포괄해서 이제 부문은 나누어지지만, 이런 식으로 범위를 확장한 영화 상들도 있습니다.
영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최하는 조직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의 대상이 되는 시상 대상별로 분류가 할 수 있고 이렇게 영화상들은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요. 사실 영화상도 역시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이제 어떤 조직에서 어떠한 이유로 상을 주어서 그것을 격려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구성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행위들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에 맞추어서 이제 재원을 조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려한 시상식 중심의 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큰 재원이 소요되는데 반해서 상금도 크고 약간 소박하게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여성 영화인상 같은 경우는 한국의 여성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영화들을 가지고 되게 소박하게 그러나 어쨌든 진지하게 그 그룹의 구성원들 간에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상을 만들어서 상을 주고받는 아주 정겨운 또 그런 자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상 같은 경우는 영화제랑은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기간에 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적도 사실은 서로의 격려와 칭찬 이런 것들도 갖는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죠. 네, 지금까지 영화제와 영화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매우 희미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영화제는 지금의 모습대로 계속 유지될까? 그 다음에 영화상 역시 지금 모습 그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안에서 한번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영화와 드라마를 포괄하는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웹툰, 웹소설까지 다 포괄하는 콘텐츠 어워드라고 하는 이름의 시상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영화상이나 영화제에 어떻게 반영되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이제부터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관찰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